고등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증명을 직접 하는 거는 귀류법이랑 귀납법밖에 없어요. 이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1도 성립하고 2도 성립해. 그럼 K가 성립할 때 K 플러스 1이 성립을 하면 해당하는 명제는 전부 다 성립하지 않겠어? 얘가 귀납법이고, 귀류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잘생기지 않았다. 자,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얘를 부정할 때 뭐라고 부정해? 야, 너 잘생겼어. 너 코 어떡하지? 너 입술 빨갛지? 너 여자애들한테 편지 엄청 받았지? 이번 빼빼로데이 때 박스로 200박스 받았지? 너 인기 많아, 잘생긴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게 귀류법이야.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게 그런 귀류법이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원래 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원래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이거를 다 써야 된다고. 그나마 다행인 건 선생님들도 채점하기 부담돼요. 수능에서는 애초에 서술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형태가 뭐냐? 빈칸 뚫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쌤이 딱 하나만 요청을 하자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당연히 알면 좋고 이해하면 좋고 그 이해를 토대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 하나쯤은 암기를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는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좀 완벽하게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은 흐름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과 6번 그리고 10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거 잠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부터 볼 건데요. 4번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선생님들이 가장 부담 없이 출제할 수 있는 귀류법이에요. 쌤이 웬만한 건 이해를 시켜주거든요. 물론 얘도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 선생님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해설을 봐도 모르겠고 어디서 뭘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흐름을 외웁시다. 흐름을. 왜 외우라고 하냐면 진짜 서술형 단골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아니더라도 빈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디 요거는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외워주세요. 자, 들어가 봅시다. 다음은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빼기 1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 어떤 수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귀류법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응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제곱 빼기 1에 루트 씌운 게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빈칸이 없는데 지워놨어요.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문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리수가 뭐야 했을 때 딱 바로 안 나오면 그냥 외워주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요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쌤이 웬만하면 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튼 유리수는 뭐냐면 서로소인 자연수인데 무슨 꼴? 분수꼴로 나타내는 걸 뜻해요. 서로소라는 건 뭐예요? 서로소. 자, 집합에서 서로소는 뭘까요? 서로 교집합이 없는 걸 서로소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수체계에서 서로소는 뭘까요?
공약수가 있다 없다? 있긴 있다. 없다 아니에요. 왜? 1이라는 숫자. 1은 누구나 갖고 있죠. 약수로. 그러면 공약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서로소의 표현도 공약수가 1뿐인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안 되는 꼴이라는 거예요? 약분이 안 되는 꼴이라는 거죠. 약분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한대. 제곱을 한번 해볼까? n제곱 빼기 1은 p제곱분의 q제곱.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정리할 때 분수 싫어하잖아. 그래서 p제곱을 앞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3 곱하기 5 하면 15잖아요. 그럼 3은 15의 약수죠. 5는 15의 약수죠. 15는 3과 5의 배수죠. 근데 p제곱 곱하기 n제곱 빼기 1이래. 그러면 p제곱은 q제곱의 무슨 수요? 약수. q제곱은 p제곱의 배수라고요. 그러면 약수이면서 서로소일 수가 있냐 이거죠.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해요. 언제? p가 1일 때. 왜냐하면 p가 1이 아닌 다른 수라면 5제곱의 배수가 q제곱이라는 거 아니요. 그치? 그러면 서로 무엇을 약수로 갖겠어? 5를 약수로 갖겠죠. 그럼 서로소로 하는 표현 자체에 위배가 되잖아. 모순되잖아. 그쵸? 그러면 p제곱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석적이라면 p는 1이다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자연수이므로 p는 1이다. 따라서 n제곱은 무엇이 된다? q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써주는 게 좀 더 형태상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수 k에 대하여 증명을 다시 쭉 이어나갈 건데 지금 2k랑 2k 플러스 1이라고 써놨죠. 이거 쌤이 뭐라고 했어요? 짝수냐 홀수냐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수라는 거예요? 짝수라는 거고 얘는 무슨 수라는 거야? 홀수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한 번에 하면 되지 굳이 구태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가장 간단하게 증명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Q가 짝수래.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 봅시다. 이것도 뭐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되네? 맞네? 이 정도로만 해도 돼 사실은.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n제곱이. 그럼 얘를 풀어서 쓰면 4k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2k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4k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떤 거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k 플러스 1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k가 자연수잖아요. 그럼 4k 제곱 플러스 1에 4k를 더하면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겠죠. 얘가 더 크겠죠. 아, 그러면 n 제곱한 꼴은 이렇게 생겼는데 n 제곱은 누구보다는 2k를 제곱한 애보다는 더 크고 누구보다는 2k 플러스 1을 제곱한 애보다는 좀 작구나. 근데 여기를 이제 n제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곱꼴이고 얘 자연수니까 세 개에 다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랑 얘가 1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1 차이, 우리가 수직선을 그렸을 때 1 차이가 나는 요 두
자연수 사이에 또 다른 자연수가 있어요? 아니죠. 자연수는 일씩 증가하고 일씩 감소하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꼴랑 한 칸인데 그 안에 자연수가 또 있다. 완벽하게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그치? 혀가 꼬이네요. 그러면 2K보다는 크고 2K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식이 2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네, 그쵸? 그나마 친절한 편이긴 해요. 사실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면 여기에 4K 제곱이 들어가, 아니 4K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뭘까? 뭘까?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를 증명을 해줄까 말까. 왜냐하면 눈치코치가 있으면 여기 2K, 여기 2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여기 뭔지 모르는데 여기 2K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얘보다 작아? 그럼 여기 뭐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지. 얘겠지. 이게 수학적인 눈치예요. 출제자의 의도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해줘야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누구보다는 크겠어요. 얘보다는 크겠지. 그리고 여기 나온 걸 그대로 쓸게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돼요? 할 수 있는데 얘를 제곱을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되고 얘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를 1로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4K 플러스 2가 남아요. 근데 얘 자연수잖아. 그럼 4K 플러스 2는 양수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 빼기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존재할 수가 없다. 누가? q가 짝수든 홀수든 n 제곱이 q 제곱 플러스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1과 2에 의하여 루트 n 제곱 빼기 1은 유리수인 형태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다음은 자연수 A, B에 대하여 명제 A 더하기 B가 무슨 수이면 홀수이면 A와 B 중 하나는 짝수이고 다른 하나는 홀수이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걸 꼭 증명을 해야 돼? 두 수를 더했어. 근데 무슨 수가 나왔대? 홀수가 나왔대. 그러면 둘 다 짝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무슨 수 나와요? 짝수죠? 둘 다 홀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무슨 수 나와요? 짝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외운 거잖아. 근데 얘를 증명을 해야 돼요? 해달라니까 하는 거지. 쌤도 불만이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해봅시다. 홀수랑 짝수 더하면 홀수 나오고 짝수랑 홀수 더해도 홀수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얘가 짝수냐 홀수냐 이걸로 많이 파생이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돼요? 홀수면 홀수, 홀수 짝수면 짝수, 짝수 홀수면 짝수, 짝수 짝수면 짝수잖아요. 그쵸? 짝수가 영향력이 엄청 커.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짝수잖아. 그치?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건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라고. 시행착오 좀 겪어보라고. 자, 어찌됐든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라고 가정하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얘가 홀수여도 둘 다 짝수일 수도 있고 둘 다 홀수일 수도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그냥 불만이 가득가득한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봐요. 둘 다 짝수래. 그럼 둘이 더해봐. 2로 묶어봐요. 왜 2로 묶었어요? 2로 완벽하게 묶이면 무슨 수? 짝수. 2로 완벽하게 묶이지 않으면 홀수잖아요. 그쵸? 2로 완벽하게 묶였네? 그러면 무슨 수예요? 짝수죠, 짝수. 그 다음에 둘 다 홀수네요. 그래서 둘이 더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2K 더하기 2L 더하기 2가 되네요. 그럼 얘를 2로 묶으면 요렇게 바뀌겠네요. 그쵸?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럼 얘도 무슨 수? 짝수. 따라서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일 때 A 더하기 B가 짝수라는 가정이 모순되잖아. 아니 짝수가 아니라 홀수. 홀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되죠? 왜? 둘 다 짝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가 무슨 수이면 홀수이면 A, B 중 하나는 짝수이고 다른 하나는 홀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항상 이런 빈칸 문제를 할 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영어에 빈칸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서 영어쌤이 뭐라고 하냐면 앞, 뒤 문장을 잘 봐라. 선생님이 여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주제를 좀 봐야 된다. 영어 할 때 실제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을 만족시키는 두 양의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리수가 없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두 양의 유리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얘와 얘는 서로소, 얘와 얘는 서로소예요. 당연히 유리수라고 하면 서로소가 기본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해보라는 거야. 하기 싫어. 근데 하세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지 뭐 어떡해. 근데 보세요. 지금 보니까 n제곱 분의 m제곱은 있는데 갑자기 q제곱이 등장했네. 그럼 q제곱을 다 곱해봐. 그러면 n제곱분의 m제곱 곱하기 q제곱 얘가 남았죠? 그럼 는이니까 얘를 어떻게 넘기면 우리가 원하는 꼴, 우리가 궁금한 친구가 여기 있네요. 그쵸? 근데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자연수예요. 얘 자연수예요. 얘 자연수예요. 자연수예요. 어찌됐든 자연수 빼기 자연수면 정수일 거 아니에요. 정수. 둘이 똑같아서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더 커서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정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m과 n이 서로소래. 그러면 누구랑 n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q에 의해서 사라져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n이 1이 아니라고 해봐요. n이 1이 아니라고 우선 생각을 합시다. 근데 m이랑 서로소래요. 서로소. 그럼 약분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꼴인데 얘가 정수가 되고 싶대. 그럼 얘가 없어져 줘야 돼. 1이 아닐 때는 1이 되게끔 해줘야 돼. 그럼 q랑 약수 배수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q를 n 곱하기 k. 그러니까 q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n의 배수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n제곱 분의 m제곱 n제곱 k제곱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이 약분이 될 거 아니요. 그치? 그래서 km제곱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넘어왔네. p제곱이 박쥐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고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뚱맞게 이상한 놈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쵸? 사실 증명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있나? 없지. 그래서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다른 건 몰라도 얘만큼은 좀 외워두세요. 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얘를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돼. 7a 더하기 r, 7b 더하기 s. 근데 r과 s가 0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대. 그럼 뭐야? km과 p라는 숫자를 7로 나누었을 때 몫이 a이고 나머지가 r인
S인 그런 꼴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귀찮더라도 한번 그냥 써줄게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풀 때 귀찮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못 풀 수도 있잖아. 그쵸? 못 풀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찍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도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7로 묶은 이유가 여기가 7로 묶여 있잖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얘랑 완벽하게 일치하네. 그러면 S제곱은 여기 있는데 남는 게 뭐겠어? 여기가 R제곱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는 누구의 배수예요? 7의 배수예요. 왜 7의 배수예요?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좀 멀리 가서 봐야 돼. 얘가 7 곱하기 Q제곱이니까 그러면 요 숫자는 7 곱하기 Q제곱이니까 7의 배수이면서 Q제곱의 배수이기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7의 배수고 Q가 누구예요? Q. 그럼 여기서 약간 도로아미타불 느낌이 있는데 보세요. 얘가 7의 배수면 7로 완벽하게 묶여야 된다며. 그럼 R제곱 더하기 S제곱이 7로 묶이지 않아야 된다고. 얘가 7의 배수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0이라는 뜻으로 가는데 이게 약간 애매해요. 쌤은 여기서 좀 애매하지 않나? 뭐가 애매하지 않다라고 느꼈냐면 아니 분명히 얘가 7이 아니면 보여주는 건데 얘가 7의 배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은 했어요. 사실 쌤은 문제를 풀 때.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이런 생각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심도 깊게 심화 수업할 때 하는 거야. 지금 하면 안 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하면 안 된다고. 이 강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해당하는 문제들을 와 진짜 난 도저히 어려워서 못 풀겠다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거잖아요. 나 이거 아는데 근데 왜 듣고 있어? 알면 가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까지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누가 이 친구가 7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0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얘도 0, 얘도 0이겠죠. 그러면 0,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7의 배수이므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도 0, 얘도 0이라며. 그러면 여기에 0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어봐. KM도 7의 배수, P도 7의 배수,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랑 R이랑 S에 뭘 넣었어? 0 넣었잖아. 그럼 R이랑 S에 0 넣어봐. 그럼 뭐요? 7의 제곱으로 묶여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것 곱하기 이거래. 그럼 7로 나누면 여기에 또 7이 남잖아. 그럼 Q제곱은 누구의? 7의 배수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7의 배수면 Q제곱도 7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서 외우지 맙시다. 그냥 아니래. 이렇게 넘어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쌤이 영상 강의를 찍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이런 무책임 말을 한다고?가 아니라 이 강의는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고 그렇다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서 시간 낭비를 할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확률이 20%면 이 20%의 확률을 몇 퍼센트까지 한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리자 이거예요. 100%로 끌어올릴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지금 당장은.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나가다 보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쌤이 만약에 논술이라던가 모의고사 같은 곳에서 얘를 맞닥뜨렸다면 R제곱 더하기 S제곱이 0, 0일 때는 이제 얘가 7의 배수인 게 증명이 되는데 혹시 얘가 또 묶일 수 있지 않을까? 막 1, 1, 1, 2, 1, 3, 1, 4, 1, 5 이런 것들을 넣어보면서 증명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문제의 목적은 뭐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똑같아요. 깊고 자세하게 알면 좋지. 근데 그만큼 깊고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성적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느낌이 돼요. 이런 느낌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깊고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깊고 자시고 말까 할 게 없어. 그냥 양으로 승부 보는 거야. 방식을 외워서 승부 보는 거야. 그래서 70점, 80점이 됐는데 왜 90점, 100점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게 바로 이 증명 같은 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명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증명을 할 수 있으면 90점, 100점이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앞뒤 비교하면서 대략적으로 눈치 코치 여기 뭐가 들어가겠구나 추측을 가능하면 70, 80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이 강의의 목적은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찍기 싫어, 증명하기 싫어, 귀찮아, 넘어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가면 생각도 많아지고 다른 문제 풀 시간도 없어지고 여러분들 수학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짧고 굵게 딱 여기서 끊고 딱 저기서 끊고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만 캐치를 해서 해당하는 유형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끝.